안녕하세요. 맥키네지의 투자 클럽입니다. HLB. 계열 종목인 HLB 이노베이션이 킴리아보다 좋은 효능으로 전임상 결과 발표에 카티 강자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HLB는 주가가 약보합세 흐름으로 49,000원에 정규장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도 나왔던 기사이고 오늘도 이제 여러 매체에서 이노베이션 관련되는 부분에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 노바디스의 이 킴리아보다도 좋은 효능의 전임상 결과 이 카티 강자 부상 기대감이다. 지금 카티 관련주로 이제 시장에서 지금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큐로셀이 있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올해 들어서 연초 저점 한 2만원대에서 지금 한 5만원 부근까지 더블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큐로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크론도 있습니다. 에크론은 이제 뭐 카티 쪽도 있고 이중항체 쪽도 있는데요. 연초 대비 저점 한 7,000원 언더에서 지금 한 4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한 6배 이상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카티 관련주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HLB 그룹주 중에서는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베리스모를 자회상태를 갖고 있는 이노베이션이 전일 한 8% 정도 올라왔고요. 오늘은 뭐 강보합세 흐름으로 HLB 쪽에 있기 때문에 이노베이션의 어떤 주가가 그렇게 탄력적이진 않습니다만 카티 관련주들은 장기적으로 2028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고용암 쪽에 이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간 쪽에서 흐름을 계속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내용 좀 살펴보면 HLB 이노베이션이 세계 최초의 이 카티 치료제인 노바티스의 킴리아, 뭐 카티 치료제는 이제 1세대 카티보다 이제 2세대 이 카티가 FDA 이제 허가를 받아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킴리아하고 비교해서, 그러니까 헤드 투 헤드로 1대1로 비교해가지고 더 나은 전임상 데이터. 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물들을 사람에게 이제 넣어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판단하는 이제 단계인데, 전임상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비임상하고도 마찬가지고, 뭐 동물이라든지 세포 단계에서 독성이라든지 유효성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임상 데이터를 통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자, 미국의 자회사인 베리스모가 미국 혈액학회죠. SC2020에서 혈액암 쪽에 이제 카티 파이프라인 신키르 310 키르라고 이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NK세포 쪽에서. 그거하고 유사하게 이제 만들었다 해서 이제 신키르 310이고, 혈액암 파이프라인이죠. 여기 이제 전임상 데이터가 발표되었다. 내용 좀 또 보면, 해당 전임상 연구에서는 이 킴리아하고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베리스모의 논문 초록에 따르면, 신키르 310은 인비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뭐 이 라틴어예요. 뭐 인비트로도 있고 인비보도 있는데, 그러니까 체내에다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인비트로는 체내 밖에서 뭐 플라스크를 통해서 뭐 세포주 단계라든지 요렇게 하는 겁니다. 생체를 넣었을 때 인비트로에서 잘 되다가 인비보에서 안 되는 약물 많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잘 되면 인비보로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보는데, 인비보 비교 연구에서 킴리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한 종양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독성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 카티 치료제의 가장 이제 문제점이 사이토카인의 어떤 수치가 전신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뭐 이 문제가 있는데요. 사이토카인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킴리아 대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독성 관련되는 부분도 좋았다는 말이죠. 이 카티 세포에 자체 개발한 신규 바인더인 DS191을 적용했다. 카티라는 말 자체의 그 뜻을 보면 T 세포에다가 칼을 적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A가 안티젠이고 R이 이제 리셉터거든요. 이게 키메릭이니까 그 인위적으로 조작을 합니다. 유전 조작을 해서
보통 이제 항체라고 하는 거는 Y자 형태의 이중사슬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카의 이제 구조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T세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암세포입니다.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정한 항원이 있죠. 항체하고 항원은 이제 결합하는 형태의 특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T세포 표면에다가 이 카를 적용한다는 말은 그 카티의 구조가 세포막 밖에 이렇게 바인드 형태가 있는데 요 바인드가 암세포 표면에 있는 항원하고 이제 그 항체 항원 반응으로 한 항체를 전체를 다 적용한 게 아니라 항체는 안티바디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안티바디의 안티젠 바인딩 사이트라고 요 끝부분에 요 있거든요. 그 이거를 이제 절편을 해서 여기다 부착시킨 겁니다. 요게 이제 바인드인데 새로운 이제 DS191 바인드를 적용했고 그 다음에 안쪽에 보면 이제 그 T세포 쪽에 이제 신호 전달하는 형태가 있는데 이걸 얼마만큼 그 속도를 빠르게 하고 증폭을 시키느냐 T세포를 많이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규 바인드라고 하는 말은 암세포의 항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러니까 카티에서 카만 바꾸면 여러 이제 암종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암세포의 표면에 들어가는 항원 타켓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이제 카티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결합하는 어떤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쪽에 이제 공동 자극인자 뭐 포원 비비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시그널링 도메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T세포 내부로도 이제 전달하면서 T세포를 증폭시키는 거죠. 많게는 뭐 1100까지 뭐 증폭시키는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약물질의 이제 효능 차이 킴리아와 베리스모의 물질 차이는 카의 신호 구조에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안쪽에 이제 신호 구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비롯되었다. 요렇게 지금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더 보면 베리스모의 카 플랫폼은 키르카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카하고는 좀 다르고 고용암 쪽에 이제 특화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기존의 카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이 그 싱글 체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계속 이제 결합되어 있는 구조다 보니까 T세포가 기능을 소지하는 T셀 이그조스팅 그러니까 이제 탈진 현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걸 좀 극복하는 형태죠. 그래서 기존 카티 치료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싱글 체인이 아니라 다중사슬의 신호 구조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싱글 체인일 때 나타나는 T세포의 어떤 피로도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활성화를 이끌어서 카가 하면 얼마만큼이 이제 결국 항암제를 넣으면 지속력이 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온오프 형태가 되어서 피로도도 줄이고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항종양 그래서 재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기존에 카티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카티는 요 혈액암 쪽에서는 그 B세포 쪽의 타켓이 CD19 타켓으로 카티가 대부분 개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개발할 때 단일사슬 기반의 신호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단일사슬하게 되면 T세포 탈진의 한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걸 극복한 이제 키르카를 이용하게 되면 차세대 카티 탄생에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큰 관심을 현지에서 이제 뭐 보였다. 그리고 이제 킴리아의 공동 발명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마이클 밀론 박사가 베리스 홈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밀론 박사가 킴리아의 신호 구조를 설계한 인물로 기존 카티 한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차세대 카티 치료제로서 싱키르 310의 가능성에 힘이 좀 실리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이클 밀론 박사 같은 경우에는 펜실베니아 대학의 병리 이제 임상 검상 이제 의학 부교수로 재직 중에 베리스모의 공동 창립자입니다. 그리고 카티 아버지라고 하는 칼준도 이 베리스모의 자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존 치료제를 뛰어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비임상에서 킴리아보다 우위를 조금 했잖아요. 그래서 임상, 일상 관련되는 부분 중간 발표가 내년 초에 예상되기 때문에 일상의 결과에 따라서 기술 수출 관련되는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요거는 이제 바이오 업계 쪽에서 이제 그만큼 카티가 핫한 이제 세포 치료제라는 겁니다. 베리스몬은 지금 이제 고용암 쪽에서 싱키르 110과 혈액암 쪽에서 310 관련해서 일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10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일상의 중간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노베이션의 주가가 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오늘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흐름이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콩 시장에서도 1.14%, 그 다음 오늘 공매도 쪽에서는 흐름이, 거래량은 여전히 지금 다시 또 100만 존도에서 어제보다 좀 늘었습니다만 거래량이 계속 좀 줄고 있죠. 그래서 공매도 이제 비중도 한 자리 숫자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공매도 순보유 잔고 같은 경우는 12월 8일 이번 주 월요일 기준으로 보면 770만 주대라. 거래량이 늘어야 사실은 이 공매 순보유 잔고 수량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은 어제는 체결이 많았다라고 오늘 다시 또 상한이 많으면서 대차 거래 관련되는 부분들도 변동성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 흐름에서 보면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달 들어서 초에는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였다가 이제 지난주에 이 파라볼릭의 추세는 일단 상승 추세로 돌려놨는데 21선 부근에서 그냥 플랫형으로 지금 거래를 줄인 상태에서 흐름이 계속 제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1,000주 정도가 매수 정도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수 창구 쪽으로 보시게 되면 공매도 쪽인 한국투자, 그 다음에 외국계에서 모건, 그 다음에 단타. 여전히 거래량이 작은 가운데 단타 아니면 공매도 쪽 창구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측에서는 메릴린치 JP 모건이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분봉 흐름 보면 아침에 이제 갭다운 음봉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는 거래가 없는 상태에서 아침에 시가를 종가에서는 살짝 이제 갭업이 시켜서 49,000원에 끝났고 시간의 애프터마켓에서도 49,000원대 정도 약보합세 흐름. 그래서 52,000원대의 박스권 상단을 넘어서 12월 달이나 1월 달로 예정돼 있는 리서브미션 기대감을 거래량을 실어서 반영하는 지점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든지 내려가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가든지 이러면서 거래가 실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패턴이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날에 양봉으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52,000원권,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선 가격도 5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얼마만큼 강하게 거래를 실어서 넘어가느냐가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참조해 주시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설명은 이어지는 영상에서 살펴봐 드립니다.